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나스닥이랑 테슬라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시황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이제는 테슬라처럼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이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보다 오히려 비아디의 왕찬프 회장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 이 기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드리고,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은 오늘도 그냥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증시가 계속 좋죠. 그런데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미쳐 계시면 안 된다. 이게 충분히 많이 올랐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2배, 3배를 과연 올라갈 거냐, 이거는 한번 따져보셔라. 지금 3조 달러거든요. 시총 1위 해서 3조 달러 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이 3조 달러에서 2배가 간다고 하면은 6조 달러인데, 6조면은 애플 시총의 2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입니다. 과연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하드웨어 회사인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신규로 많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실업수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치랑 실제치를 비교하잖아요.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서 결국은 실업률이 높구나,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시장에는 좋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주가가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나왔는데 1.4로 나왔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의 경제는 지금도 계속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왜 미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주식은 어떻게 더 빨리 가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주가를 살려보려고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재무부에서 계속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지금 국채가 안 팔린다, 그래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재무부에서 돈을 지금 조용히 계속 풀고 있고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 왜냐? 주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을 서서히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그거에 따라서 또 유동성을 늘렸는데, 일본은 미국보다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오히려 일본 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자산이 조금 약간 거품이 생기면서 커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엔화 가치가 계속 달러 대비해서 떨어지니까 이 엔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161까지 지금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161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살짝 위기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1,500원까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일본 경기가 침체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싶지만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다. 왜냐?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11월 대선을 위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도 미국 국채가 더 안 팔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차질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일본은 좀 더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걸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28일 9시 30분 PCE 발표가 오늘 나거든요. 9시 반에. 그래서 이 PC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이게 금리 이제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걸 보고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2%대에 나오는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지금
대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게 트럼프가 오히려 확실히 유리해졌다. 그래서 승리 확률이 60%로 늘어나면서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를 너무 자극을 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바로 휴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확실히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선이나 이런 선거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후원금이 트럼프가 이제는 바이든을 앞질렀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이쪽 미국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고 좀 인기도 이제는 점점 떨어졌으니까 바이든을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거 어떠냐. 뭐 부통령 파멜라 해리슨이나 뭐 이런 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내세워서 대선을 해야 된다. 지금 바이든으로 가면은 필패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반드시 지게 돼 있다. 그래서 바꾸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되든 뭐 저희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이 대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돈풀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1월 전까지는 아마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후폭풍이 불지는 그거는 잘 대비하셔야 된다.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면 거봐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안 떨어지면 와 예전과는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11월 전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세금 때문에라도 조금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더 모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저랑 뭐 비슷하시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네이버 웹툰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한데 웹툰 저는 잘 안 보는데 요즘 MZ 세대에서는 웹툰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가치가 뭐 4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가는지 일단 지켜보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웹툰에 대해서 엄청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소개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11월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유동성처럼 지금이 아마도 또 다시 또 화랑장이 올 수도 있다. 더 오를 수도 있다. 미쳐버리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화성에서 지금 이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사상자를 발생했는데 이거를 지금 중국 언론에서도 이걸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화재 있잖아요. 24일 오전 10시 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는데 참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그리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래서 사망자 가운데는 내국인이 5명 그다음에 17명 중국인 라오스 1명 이렇게 되어 있다. 참 안 됐습니다. 23명 사망자는 모두 질식사했다는 국가수 연구 소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배터리 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경험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배터리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면은 바로 도망쳐라. 끌려고 해도 안 꺼지니까 그냥 도망치고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지금 뭐라 해야지 호흡기관을 면으로 잘 감싼 다음에 숨 쉬지 마시고 밖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셔야 돼요. 왜냐 이게 화재가 나서 사망하시는 게 이게 뭐 화상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유독가스를 한번 마시면은 바로 기절을 하거든요. 기절을 해서 질식사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배터리 화재 아니더라도 화재가 나면 일단은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 뭐 내가 불을 끄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좋지만 못 끄게 생겼으면은 바로 나가시고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들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조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이런 사태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CATL 회장 있잖아요. 한국의 화성화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약간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난다. 근데 그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생명 주기와 품질, 안전에서 격렬하게 경쟁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많은 배터리를 집에 둔다면 끝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만 할 게 아니라 가격 경쟁보다 지금 생명 주기, 그러니까 배터리 주기나 품질, 안전에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된다. 가격은 좀 비싸게 나오더라도 안전성이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 기업 아리셀 공장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ATL 회장은 안전한 배터리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배터리는 1위안, 그러니까 약 200원이지만 재활용이 불가하고 그리고 CATL이 만든 배터리는 1.5위안 300원이지만 5초 내에 사용이 가능한 점을 볼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CATL은 요즘 보면은 100일 분투 계획이라고 해서 100일 분투는 기본기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며 강요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969 문제라고 해서 이거 완전 빡세거든요. 왜냐하면 출근 6일 출근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근무제를 100일간 실시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그만큼 지금 CATL이든 뭐 비아디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근로자들도 또 빡세게 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즘 뭐 차이나 전기차 말이 많잖아요. 뭐 선절해야 되냐, 리밸런싱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제 원칙대로 좋은 주식이 싸졌을 때는 그냥 저는 꾸준히 모아간다. 뭐 지금이 뭐 어떤 분은 망했다, 차이나는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좋은 주식이, 저는 좋은 ETF가 싸졌다고 보아서 계속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 철학이 뭐 이 종목에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철학 원칙대로 그냥 다 이거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런데 하나만 비교해봐도 지금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랑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리튬 채굴 업체들이 다 힘들고 다 주가가 빠졌어요. 특히나 리튬 관련해서는 강봉 리튬이랑 텐치 리튬도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 지금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21년 대비 많이 빠져 있고, 다른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올라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평가 받은 주식이라고 ETF라고 생각하고 차이나 전기차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죠. 전기차 관련 섹터가 지금 국내 2차 전지랑 그리고 글로벌 리튬 2차 전지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굳이 지금은 제가 뭐 팔거나 리밸런싱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그냥 모아가서 결국에는 수익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랑 이렇게 생각이 맞으시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좋은 기사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런 새로운 예상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매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도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다. 탄산 리튬 가격이 빨리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르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모아 간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너무 고점에서 뭐 2만원, 19,000원, 막 18,000원 이 부근에서 막 엄청난 금액을 내가 한 번에 투자했다 해서 물려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위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도 지금 못한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물려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다른 주식들도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한번 물리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주식에 조금 분산을 해라 이런 게 맞긴 맞은데, 지금 뭐 꾸준히 그냥 차이나 전기차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 미래가 아직도 밝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투자한다. 그리고 조금 야속한 게 차이나 전기차 관련 구성 종목들은 막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는데 비아디만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비아디는 지금 올해 들어서 29%나 올랐고요. 테슬라는 20% 빠지는 동안 비아디는 29%나 올랐다. 그래서 참 조금 살짝
살짝 야속합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다른 구성 종목 강봉 리튬이나 리튬 관련이나 배터리 관련이 그리고 부품 소재주들이 많이 안 올라서 조금 그게 안타깝다. 근데 같이 이제는 다시 좋아져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금 좋은 기사 나왔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 있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지금 하려고 뭐 소폭 관세율을 인하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화의 여지는 계속 담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관세를 조금 낮춰줬대요. 지금 근래 38.1에서 여기 38.1에서 37.6으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그냥 개별 이런 관세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지리 자동차한테는 20%에서 19.9로 낮아졌고요. 비아디는 17.4로 유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일단은 조금 내려갔지만 좀 더 이제는 협상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11월에 발효될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협상할 이런 상황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상무부에서도 EU에 관련해서 또 EU 뭐 고급 휘발유차에 대해서 관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형 휘발유차.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서로 보호무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주가는 오를 것 같다. 이 관세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30년 뭐 예상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혹시 2030년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승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세대 중에 한 대가 중국차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상하는 게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세대 중 한 대가 특히나 그 중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겠죠. 지금 보면 27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점유율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1%로 예상했다. 그래서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성장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 자동차 판매는 올해 300만 대에서 2030년에는 3배 수준인 9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점유율도 올해 3%에서 1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은 특히 유럽 점유율 있잖아요. 유럽 점유율이 6%에서 12%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가 7%에서 28%, 중동 및 아프리카가 8%에서 39%, 그 다음에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3에서 31% 늘어나고 러시아가 33%에서 69%로 점유율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내 점유율도 59%에서 72%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관세 여파로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 자동차 점유율은 1에서 3%,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점유율은 올해 0에서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근데 한국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나름 잘 팔리고 있거든요. 비아디의 전기차가. 그래서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을 하고 특정 자동차를 너무 국토부에서 현토부라고 불리잖아요. 현토부, 현경부라고 불리면서 거기를 계속 이렇게 두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국 전기차가 힘들지 않을까,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릭스 파트너스는 차량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100%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 등 북미 지역과 일본 등에서는 훨씬 작은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 근데 일본에서는 나름 또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비아디 등 기업들이 급부상하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내 입지가 크게
잃었다고 이렇게 진단했다. 그래서 점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혼다나 이런 브랜드들을 비아디가 천천히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요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가도 싸게 만들고 현지화된 생산 전략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좋아지고요.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발전 속도가 요즘은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 개발 기간은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의 약 40개월이 걸렸다면 절반 수준밖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35%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비용도 싸지고, 그다음에 지금 신차 완성차 이제 업그레이드 기간도 40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버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신차가 계속 나오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 과정과 차량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지금 독일은 이거 안 되겠다, 개발이나 이런 게 중국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중국 기술을 사자 해서 중국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있죠. 도요타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지금 중국이랑 이제는 지분을 사면서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협업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저장 지리 르노 합작사에 10% 출자를 했다.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보면은 국영 석유사에 있거든요. 아람코가. 이게 이제는 10%를 투자를 해서 중국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우디도 이제는 점점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는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파워트레인 쪽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 업체인 호스 파워트레인,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래에는 원래 20%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절반만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람코는 호스 파워트레인의 지분 취득을 겨냥해 23년 3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뭐 동력 장치 뭐 이런 걸 합작 생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 파워트레인은 내연 기관차용 휘발유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르노, 지리차, 볼보, 포톤이죠. 포톤, 그 다음에 닛산, 미쓰비시 등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에 동력 계통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왜 중국이랑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작을 많이 하냐면, 지금 위안화로 지금 사우디의 이 석유를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안화가 쌓이면 사우디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안화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을 또 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페트로달러 협정이 이제는 파기됐다고 했잖아요. 파기되면서 이제는 페트로달러를 이제 사우디가 점점 팔고 있다, 이 보유량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진짜 달러가 지금도 강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이제는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기울기가 한 번에 팍 기울어 버리거든요. 이게 균형을 맞추다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달러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제 점점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릭스의 성장, 그 다음에 중국의 성장, 이런 걸로 보면서 점점 달러의 이런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직은 뭐 지금 계속 달러는 1위지만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리 있잖아요. 아까 아람코에서 투자했던 지리 자동차가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에너지 밀도가 192가 되는 에너지 밀도를 갖춘 LFP 배터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을 보니까 3,500회가 충전 주기고요. 10만 킬로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수명이. 그래서 10에서 80%까지 17분에 고속 충전이 되고 8가지 내일 안정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게 지리의 갤럭시 E5에 탑재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나온다. 지리의 새로운 배터리가 순수 전기 SUV인 갤럭시 E5에 처음으로 사용돼서 나올 것이다.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지스 쇼트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 자동차가 자체 개발을 했다. 그래서 개발해서 이렇게 100만 킬로 주행과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100만 킬로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 가족의 연간 2만 킬로에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지트 쇼트 블레이드 배터리의 수명은 최대 50년에
이르러 배터리 사용 수명을 크게 늘리고 중고차의 잔존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회사는 밝혔다. 대단합니다.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에서 80%까지 롱 블레이드 배터리 평균 충전 시간은 26분, 그리고 평균 충전 속도는 1.61C 레이트인 반면 이지스 숏 블레이드 배터리는 평균 충전이 17분이고 4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리 오토는, 지리 자동차는 테스트 데이터를 인용해서, 평균 속도나 이런 게 2.45C라고 나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능이 갖고 있고, 온도에도 지금, 극한의 추위에도 잘 견디고,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 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나와 보고, 갤럭시 시리즈 중 E5 SUV에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에서도 자체 제작하는 이런 배터리가 또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블레이드 배터리로 나온다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가 이제는 테슬라처럼 되고 있다. 비아디의 그 왕찬프 회장을 만나려고 페루 대통령이 선전에 방문을 했다. 그래서 선전에 방문을 해서요, 뭐 비아디 본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페루 대통령이. 그래서 페루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왕찬프 회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비아디의 기술을 얘기해줬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비아디 고속철도 있잖아요. 고속철도 스카이 셔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게 페루에 설치돼서 이렇게 교통에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보면서 페루나 이 남미 국가들도 지금 보면은 심천을, 그러니까 남반구 국가들 있잖아요. 남미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심천으로 와서 비아디 및 하웨이 본사를 방문하여 중국 있잖아요. 중국의 하드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불과 10년 전에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이 들어와서 중국에 생산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갈 것이다. 남반구나 이런 데에 진출을 해서 더 많은 인프라를 개척하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게 바로 서방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 달러의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직접 투자가 줄어들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어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1차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2000년대랑 다르게 지금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예전에 들어왔던 해외 기업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도 지금 뭐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이제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혼다 이런 데도 지금 전기차만 해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풍력이나 아니면 다른 뭐 태양광이나 이쪽 우주 분야도 거의 이제는 밀렸다. 중국 자국 기업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보시도 지금 중국의 현지 공장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많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도 이제 점점 철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게 중국 경제를 축적하는 거는 더 이상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국이 많이 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비아디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찬프 회장도 또 여기를 또 갔네요. 바쁘네요. 바빠. 그래서 또 여기에 방문을 가서 지금 이제 우즈베키 공장이 돌아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 플러스 DM 뭐 챔피언 에디션이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와서 왕찬프 비아디 사장이랑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공장은 24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단계 뭐 송 플러스 DM 그리고 디스토리오 05를 생산하고 있다. 계획된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대이며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시장을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인도를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처음 생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지금 비아디를 보면은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비아디를 보면은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양산차를 지금 첫 양산차를 생산을 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송 플러스를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생산을 시작한 후 첫 번째 차량이 생산이 되었다. 이제 생산이 되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 대통령이 와서 이거를 지켜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비아디가 테슬라처럼 이게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여러 나라의 이런 대통령들도 만나고 이런 기술을 전파를 하고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게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하는 거를 그대로 비아디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비아디가 테슬라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태국에 있는 비아디의 거대한 예비 부품 창고에서 뭐 이런 비아디의 지휘체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새로운 국가로 가져오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부품 공장도 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이렇게 부품 이런 창고에서 비아디의 이런 지게차를 이용해서 전기 지게차거든요. 전기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런 부품들을 유통을 해서 비아디를 원하는 지역에 가져다 주는 거죠. 이렇게 차들이 와서 부품을 날라서 이 부품을 원하는 지역에 지금 태국에서도 비아디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 원하는 지역에 유통을 한다 이렇게 유통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 시장을 거의 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장악을 거의 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시장도 있잖아요. 이 동남아 시장을 거의 중국이 계속 전기차에서 잡아가고 있다는 게 이 판매량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4년 1월에서 5월까지 판매량 톱 10을 보니까 10위에 비아디가 올랐다. 이거는 내연기관이랑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비아디가 1451대 위안 플러스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1421대의 실, 그 다음에 736대의 돌핀을 포함하여 3608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1045대, 실이 581대를 포함해서 판매를 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45%다. 테슬라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의 EV 채택은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 테슬라 뭐 이런 것도 뒤처져 있는데 그래도 비아디가 이 중에서도 1등을 하고 있다. 지금 테슬라를 지금 여기 점유율에서 이기고 있죠. 지금 이렇게 테슬라를 이기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잘 팔리고 있다. 동남아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지도부가 베이징을 방문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이런 투자를 이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 기술, 인프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중국의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북베트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표준 궤도 철도를 건설하여 비아디 및 기타 중국 회사들이 그곳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대1로를 비웃는 반면 라오스를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연결하는데 성공한 부분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와 뭐 HSR을 구축을 위한 중국의 투자 및 그다음에 기술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아세안 이쪽 경제도 점점 중국이 이렇게 1대1로나 아니면 중국의 투자로 다들 다 연결되고 있다. 그럼 이쪽에가 아마도 비아디나 이런 공장이 진출하면서 특히나 비아디가 태국 공장을 열자마자 태국에서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태국의 화물 연결성은 정말 좋습니다. 중국의 다국적 회사는 태국 공장을 본토 공장만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과 더 가깝고 통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들은 해외로 눈 돌릴 때 일반적으로 베트남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네일을 사용하면 북베트남에서 최종 조립이 더욱 쉬워지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SW 소프트웨어는 중국에서 부품의 50%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공장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장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이쪽에서도 아마도 중국 전기차 회사가 많이 진출을 하고 많이 거의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 가격대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도 아마도 비아디나 이런 데가 차지할 것 같고요. 특히나 비아디가 이제는 브라질 시장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시장도 진출해서 비아디 킹이 출범을 하면서 슈퍼 하이브리드 이거를 또 공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기사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여러 군데 많이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좀 더 이제 예단하기 힘들다, 뭐 중국 전기차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고요. 저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미련하게 그냥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지면 저는 더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투자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아니 이거 장기로 모아가면 더 오를 건데 싸게 사면, 지금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나중에 10,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7,0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많이 수익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요, 8,200원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다. 8,200원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8,000원대도 있었는데 이런 시절을 우리가 잊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비아디가 아니라 차이나 전기차도 뭐 7,000원, 8,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좋아지면.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라. 지금이 가장 힘들 때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좋은 소식 있으면 많이 전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테슬라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투자할 때 힘드실 때 제가 멘탈 교육 많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나신 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